네, 이혼변호사닷컴 저희 지난 영상에서 상간소송이 어떤 건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영주 변호사님께 배워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저번에 배워봤다시피 상간소송은 그 상대방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라고 배워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손해배상, 이 위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정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그 상간소송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도 그렇고요. 좀 잘못 알고 있던 것도 고치고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접 그 진행하셨던 상간소송 사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 너무 놀랐어요. 그 상대방 여러 명이라고요? 네. 사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한 여자분이 동시에 4명의 남자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분의 배우자가 네, 이제 남편분이 상간소송을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변호사님? 네, 이렇게 남편분이 이제 차량에 고장이 생겨서 이제 차량 수리를 하다가 우연하게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아내분이 너무 조심성이 없게 블랙박스에서 모든 대화와 모든 증거들을 다 거기에 남겨두셨는데 심지어 알고 보니까 1명이 아니라 4명의 이제 상간자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고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한꺼번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그 아내분은 그 많은 분들을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 골프 동호회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편분만 먼저 골프를 치다가 이제 아내분이 나도 골프를 치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같은 동호회가 아닌 이제 여자분이니까 여자분들이 조금 더 활동하기 쉬운 골프 동호회에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서로 아시는 분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었죠. 이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그 남성분들과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관련된 증거가 다 녹음이 되어 있어서. 네, 되게 운이 좋게도 사실 상간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거든요. 그쵸. 그 증거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유부녀인 사실이 있는 그러니까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질렀나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몰랐다? 라고 하면은 인정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몰랐다는 게 모든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은 자기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사실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과 같이 같은 지역사회고 서로 이제 부부관계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증이 쉬웠고요. 이제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블랙박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면 또 뭐 소리뿐만 아니라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어려운 증거를 또 이렇게 손쉽게. 근데 이제 1분씩 녹음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1분씩 끊어서 듣는 것이 이제 제일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4명이다 보니까 처음엔 좀 흥미롭게 접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명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정말 놀랄 일인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2명도 아니고 4분이나. 그래서 남편분이 실제로 충격이 굉장히 크셔서 남편분은 제대로 블랙박스 내용을 듣지 않으셨고 남편분의 형님이 정리를 하시고 저한테 직접 가져다 주셔서 이제 남편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접은 듣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변호사님,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상대방이 여러 명이잖아요. 소송은 그러면 뭐 각각 다 거는 경우 어떻게 진행이 돼요? 기본적으로 한 소송에서 4명을 상대로 전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소송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님께서 그 위자료를 책정할 때 조금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리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사실 같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4명이 들어가면 소문이 나겠죠. 당연히 판사님도 아시니까. 그래서 사실 4건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총액의 위자료 액수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2건씩 분리를 해서 2건은 소송 외로 진행을 하고 2건은 소송으로 진행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거의 이혼 사건만 15년 가까이
변호사님이 전문으로 하다 보시니까 그게 그 전문 변호사만의 또 스킬이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하우?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위자료 인정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가끔 의뢰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사실 의뢰인분들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오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상처가 사실 몇 천만 원으로 치유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사망했을 때 위자료가 8천만에서 1억이 나옵니다. 아. 그렇다 보니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건은 소송외로 조정을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해서 두 명한테는 한 명씩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한 분은 1,500만 원, 한 분은 1,800만 원을 받아서 총 한 9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당사자분의 마음이 치유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님 덕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지금 또 상간소송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집중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상간소송이 필요하거나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상간소송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힘들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다거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증거 없으면 사실 네, 소송에서 맞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됐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정영주 변호사님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간소송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